안녕하십니까. 이병삼 박사의 임신특강.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과연 임신 중에 한약을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한약을 먹는 동안에 임신해도 괜찮은가, 이런 부분. 그리고 국민 행복카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한의원에서도 이 국민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질환에 사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신 초기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혈을 방치하고 또 대처하지 못하면 유산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면서 한약을 드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약을 먹는 동안에 임신이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임신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질환이 있을 때 한약을 먹어도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드셔도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드실 수 있는 약 중에서 제일 센 약은 인삼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인삼은 사실 진안이나 금산이나 이런 인삼의 산지에서는 인삼을 반찬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미삼이다 그래서 가는 뿌리 이런 걸 반찬으로 먹는데,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의 기운이 1이라고 하면 한약은 10, 또 양약은 100, 항암제는 1000에서 10,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사실 임신 중에 또 임신의 가능성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양약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1%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되었던 한약은 충분히 우리가 검증이 된 약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대개 이제 한의원에서 임신을 준비하면서 약을 드실 때 우리 한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쓰는 약, 이 약을 쓸 때는 가능하면 피임을 하세요, 이런 약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일 첫 번째는 아직 임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피임을 하면서 건강한 몸의 상태를 만든 후에 임신하라. 그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청소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혈류를 빠르게 해서 우리 어혈이나 이런 것들을 안에 이제 뭉쳐 있는 어혈 담은 나쁜 것들을 좀 깨끗하게 비워주는, 결국 이제 혈류를 빠르게 하는 그런 약들인데, 이런 약을 쓸 때는 수정이나 착상이나 이런 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임신이 됐을 때 정말로 쓰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자, 이 약을 드실 때는 피임을 하십시오 얘기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피임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임신이 되었어요. 아, 이거 어떡할 거냐, 불안하겠죠. 전혀 불안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류를 빠르게 해서 착상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뚫고 착상을 해서 유지됐다는 얘기는 견고하게 착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임신이 확인된 뒤부터는 그 약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약은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출산 후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약들은 이제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많은 분들이, 자, 임신에 감기가 걸렸어요, 임신 중에. 그러면 양약 이렇게 함부로 쓰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저희는 임신 중에 감기에 대해서 아주 안전한 약, 좋은 약들이 많이 있고요. 저 환자 중에 하나는, 한 분은 임신 중에 구안화사가 왔어요. 원래 이제 구안괴사라고 하는데, 입하고 눈이 삐뚤어지는 거, 안면마비라고들 하죠. 그런데 굉장히 난감하죠. 이분이 어떻게, 왜 서양학적인 치료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한약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후유증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한약을 써서 완전하게 치료가 됐고 건강한 아이를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은 임신 중에 또 한약을 드신 후에 임신해도, 물론 이제 한의사가 이 약을 먹을 때 임신하지 말라, 아니면 피임하라, 물론 그런 권고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만약 그럴 때 임신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처방을 한 한의사에게 꼭 잠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한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임의 조제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마트나 홈쇼핑이나 또 건강원, 탕제원 이런 데에서 면허가 없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의사가 아닌
면허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제를 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한약의 범주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잘 복용하면 임신에 또 성립과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꼭 안전한 한약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임신 출산 관련해서 좀 해주고 싶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고운만 카드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국민 행복카드 이제 바우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의원에서도 이 바우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이 국민 행복카드를 쓸 수 있는 임신과 출산 관련한 질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입덧입니다. 보통 이제 임신 5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조라고 하는 것은 나쁘로자, 나쁜 것이 조라는 건 막혔다. 결국은 이 몸에 비생리적인 또 아니면 병리적인 물질이 막혀 있으니까 위로 토에서 나오는 것이죠. 입덧이라는 게. 그래서 임신부의 입덧. 사실 이거 입덧이 굉장히 심각하죠. 한 구토제 이런 거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탈리도마이드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입덧의 치료에 탈리도마이드라는 그런 약을 시판을 했죠.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서 그해 수천 명이 이 팔다리가 매우 짧은 그 이제 바다 표범 해표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사지가 짧은 그런 기형아들이 엄청나게 출산되었죠.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사실 우리가 수천 년, 뭐 이렇게 수만 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서 쓰여 있던 약들은 굉장히 안전하지만 우리가 FDA에서 승인된 약이라고 해도 사실 임신 중에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뾰족하게 지금 이렇게 입덧에 대한 서양학적인 치료가 없는데 우리 한약에서는 임신 5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고 또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입덧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신 초기의 출혈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출혈이 있는다는 얘기는 이 수정란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 들썩거리니까 거기서 출혈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안태, 고태, 속태 이렇게 태아를 안전시켜준다, 고전시켜준다, 묶어준다 이런 개념의 치료가 있기 때문에 한의원 오셔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고 또 조산의 염려가 있을 때 임신 말기로 가는데 또 조산의 염려가 있을 때도 태아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유산이나 출산 후에 후유증 되게 이제 산후풍이라고 얘기하는 거 유산 출산 후에 어디가 시리다 저리다 마비가 된다 이런 어떤 불평함이 있죠.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선풍기 바람에 맞아 보세요. 그러면 몸이 뻣뻣하게 굳고 마비되고 저리고 이런 증상이 오겠죠. 그래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산후에 그러한 어떤 관절 근육인데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산후풍이라고 진단을 하고 또 산후풍은 또 고유한 한의학적인 그런 병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환에 국민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질환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한의원에 오셔서 국민 행복카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임신과 출산 후에 후유증에 대해서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신 초기에 출혈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우주정거장에 우주선이 도킹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수정란이 내막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 출혈이 없는데 이 착상을 하면서 이게 좀 들떠 있으면 이게 움직이면서 당연히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안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임신 초기에 임신을 모르고 뭐 그런 사람 말고는 초기에 무리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하복부에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 이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게 무거운 물건을 든다랄지 쪼그리고 앉아있다랄지 뛴다랄지 계단을 오르내린다랄지 이런 거 다 보갑이 증가되는 상황이니까 보갑이 증가되면 압력에 의해서 또 더
이 완전한 그런 착상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에 서양학적 방법으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용품을 쓰죠. 그래서 내막을 좀 탄탄하게 안정시켜 주는데, 물론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하지만 또 한의학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방법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행복카드에서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게 임신 초기의 출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안전하게 이 한약을 드실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임신 초기에 이 출혈에 대해서 한약을 드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다 그렇게 성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절방 유산이라고 그래서 피가 이미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갈색이 혈이 보인다, 아니면 아랫배가 뭉친다, 아프다, 출혈량이 많아지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면 그것은 유산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한약을 먹고, 또 임신 중에 한약을 먹고, 또 국민행복카드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주고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신했을 때 입덧, 또 초기에 있는 출혈, 또 나중에 조산의 염려가 있을 때 또 산후조리, 유산후의 조리. 여러분들이 유산후의 조리라는 건 어떻습니까? 모유수유 할 때도 한약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은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임신, 출산, 또 임신하고 또 출산 후에 어떤 조리, 이런 것에는 경험 많은 한의사가 쓰는 안전한 한약을 드셔서 꼭 건강한 임신, 출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삼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의 주제는 사실 또 임신을 했을 때, 또 출산 후에 모유수유 했을 때 한약을 복용해도 안전한가? 결국은 임신을 준비하면서 또는 임신이 되었을 때 또 계속 한약을 먹어도 되는가,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이런 한약은 이런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한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에 의해서 꼭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한의사에서 처방받은 한약은 임신이나 출산 후에 언제든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임신 초기에 출혈이 있을 때 이 한약을 통해서 유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